남자가 20대가 돼도 연애하기 힘든 이유 3가지. 남자가 20대가 돼도 연애하기 힘든 이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남자와 여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. 우선 여자는 능력을 보고 남자는 외모를 보는 게 현실인데, 남자가 진짜 잘생기거나 20대에 성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한 20대 후반 혹은 30대 남자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. 돈으로도 밀리는데 여기에 더해서 경험으로도 밀리니까 연애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평범하게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는 20대 남자와 차 끌고 다니면서 좋은 장소만 가는 능력남이랑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20대 남자는 뭐 당일치기로 어디 잠깐 놀 때 능력남은 1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, 뭐 당장 모텔을 갈 때 능력남은 이제 호텔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겠죠. 당연히 이런 능력남한테 이성적으로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거는 여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냉정한 현실일 뿐이죠. 두 번째, 꾸밀 줄 모른다. 20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초 케어 바르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며, 모두가 일자의 바가지 머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자가 꼬일 수가 없죠. 자기 결에 맞는 스타일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할 줄 아는 남성이 너무나도 없을 뿐더러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도 뭐 가격이 엄청 비싸거나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 게 현실이죠. 그래서 이제 찔끔찔끔 하다가 20대 중반, 후반 이렇게 넘어가고, 그다음에 이제 30대에 남자가 이제 빚을 바라게 되는 거겠죠. 세 번째, 여자 만날 경로가 없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 만날 줄을 모른다는 건데, 그냥 20대 초반뿐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는데, 우선 보통의 남자는 남중 남고 공대, 그 다음에 군대 이런 테크트리를 타게 되는데, 이러다 보니까 여자랑 뭐 꼬일 일은 당연히 없고, 대화 한번 제대로 못 해보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이로 인해 만나는 경로가 한정적으로 변하게 되겠죠. 남중남고가 아니라 공학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여자랑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좀 뭐 흔히 MBTI E에 가까운 그런 적극적인이라고 해야 되나? 좀 활발한 애들이 많이 하고, 보통의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대화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다니는 게 현실이죠.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선은 첫 번째, 매력을 봐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. 모두가 뭐 남자의 능력만 보고 만나는 건 아니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, 능력보다는 그냥 내가 가진 가치, 매력을 보고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. 매력으로 승부 보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은, 뭐 소개받기가 될 수도 있겠죠. 뭐 그 사람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 괜찮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직접 말 거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. 뭐 그 순간에 모든 걸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진짜 매력으로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. 그것도 근데 누구를 해야 되냐?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니라 저는 되도록이면 20대 초반, 그것도 되도록이면 20살, 21살을 만나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도 다 해석이 될 수 있는데, 사회생활을 많이 할수록 남자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보게 돼 있어요. 데이트도 많이 하고 이럴수록.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 매력만 보고 만나는 여자가 없을까, 만나줄 수, 서로 연애하는 그런 여자가 없을까에 해당하는 여자를 찾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이라던가 뭐 다양한 경로가 있잖아요. 이따가 말해줄 건데, 그런 경로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력으로 어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20대 초반을 좀 타겟으로 잡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매력으로 승부해 버릇해야지 뭐 나중에 다른 게 뭐 갖춰져도,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했다 해도 그게 더 크게 플러스로 되는 거지, 만약에 매력으로 승부를 안 해버릇하고 뭐 계속 내 능력으로만 밀어붙이면 그냥 그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만의 매력을 갖고 있으면
이제 나중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크게 플러스가 되겠죠. 그다음에 두 번째, 꾸미는 걸 배워야 되는데 꾸민다고 하면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요. 저 또한 과거에 되게 막막했었는데 제가 해보고 나니까 제가 그래도 막 엄청 노력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나니까 느낀 게 뭐냐면 우선 다 해당되는 건데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가장 레벨 1단계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뭐 얼굴부터 들어가 보면 얼굴 스킨케어부터 기초 화장까지 하면 좋은데 막 우선 뭐 스킨케어부터 해야 되겠죠. 근데 스킨케어에서도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랬거든요. 그때 뭐 한 7단계인가 나눠서 마지막에는 페이스 오일까지 발랐어요. 저는 그때 그거 비쌌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맨 처음에는 토너만 한번 꾸준히 발라보세요. 그러니까 나 이제 토너 바르는 거는 좀 익숙한 것 같다. 그럴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지. 한 번에 막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이걸 본 여러분은 토너부터 한번 꾸준히 발라보자. 딴 거 하지 말고. 헤어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머리를 찾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찾았으면 뭐 구글 같은데 들어가서 뭐 남자 헤어스타일 뭐 2024년 뭐 이렇게 치면 쭉 나오잖아요. 엄청 많이.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을 스크린샷 해갖고 핸드폰에 갖고 있으세요. 사진으로.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돼요.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고, 우선 제일 뭐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미용실 가서 그냥 뭐 머리 커트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뭐 저 이런 스타일 하고 싶은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? 이렇게 물어보면 우선은 뭐 말을 해줄 거예요. 이런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뭐 주변에 뭐 그냥 여사친? 주변에 여사친이 있으면 그냥 장난식 말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. 아, 나 이 중에 어떤 머리 하는 게 좋을까? 어떤 머리가 잘 어울릴까? 꼭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. 꼭 여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. 남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무조건 여자한테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릴지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그냥 둘 다 못하겠으면 그냥 저한테 오세요. 제가 해드릴게요. 물론 여기서는 제가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스타일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제가 말 걸어가지고 이분 어떤 스타일 어울릴까요? 제가 말 걸어 드릴게요.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그냥 마음에 드는 사진만 스크린샷해서 갖고 오세요. 뭐 자세한 걸 이 한 편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그냥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라도 좀 찾아보자를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패션에서는 뭐 엄청 많을 건데 근데 우선은 캐주얼부터 가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. 우선은 캐주얼부터. 뭐 캐주얼하다 스트릿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뭐 댄디 쪽으로 넘어가도 좋은데 그냥 좀 활용도 측면에서 저는 캐주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캐주얼이 진짜 뭐 기본이 되는 패션이기 때문에 캐주얼부터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 컴퓨터 켜서 무신사에 들어가면 그 위쪽 코디가 있는데 코디 숍에 들어가시면 돼요. 코디 맵 말고 코디 숍. 코디 숍에 들어가시면 그 밑에 뭐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스타일 체크하는 거에서 캐주얼을 골라준 다음에 보기에 괜찮은 스타일 있잖아요. 그러니까 헤어랑 똑같아요. 아, 내가 볼 때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이렇게 무조건 본인이 딱 괜찮을 것 같은 거를 골라야 돼요. 그래야지 점점 실력도 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해도 그냥 본인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를 한번 고르자.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똑같죠. 뭐 주변에 여사친이 있으면 여사친한테 물어보고 여사친이 없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. 제가 또 똑같이 해드릴게요. 그냥 길 가는 조녀녀 붙잡고 너한테 뭐가 더 어울릴 만한지 제가 물어봐 줄 테니까 그냥 갖고만 오세요. 일단 스크린샷 찍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 남자한테 판단하게 맡기면 안 돼요. 이게 진짜 엄청 달라서 절대 남자한테 판단하게 맡기면 안 돼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.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갖고 오세요. 그냥 최소 스타일에 짬이 좀 있는 여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다는 점 꼭 인지해 주세요. 이후에 바이브도 배워야 되거든요. 뭐 바이브에는 뭐 발성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말하는 발성도 있을 거고 이렇게 뭐 어떻게 있냐 좀 자세도 있을 거고 그다음 표정 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웃고 있거나
이런 표정 이런 거를 딱 제3자가 이렇게 옆에서 코칭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뭐 1대1로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영상으로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패스할게요.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에 고정 댓글에 링크 있거든요. 링크 클릭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저희가 아까 세 번째 뭐였죠? 여자 만날 경로가 없다 이거였잖아요. 그렇다는 거는 여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이랑 환경을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 근데 여기서도 그냥 여자 말고 자기보다 급이 높은 여자 있잖아요. 자기보다 급이 높은 여자거나 아니면 진짜 내 이상형이거나 뭐 이런 여자를 만나려면 우선 환경 세팅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환경 세팅은 첫 번째 카톡 프사 세팅이 있겠죠. 그러니까 막 뭐 기본 프사나 아니면 축구 막 이런 거 해두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. 근데 본인이 약간 지금 연애할 생각이 있다 싶을 때는 이런 거는 좀 그냥 때려치워요. 그냥 갖다 버려요. 그냥 삭제시키거나 아니면 나만 보기 이런 거 해두고 그냥 뭐 크게 뭔가 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군가 본인 잘 찍어준 사진 있잖아요. 그런 거 그냥 푸사해두면 진짜 크게 바뀔 거예요. 이런 거 그냥 그것만 해둬도 정말 크게 바뀔 거다. 두 번째, 최소한의 꾸미기는 하자. 최소한의 꾸미기. 그래서 뭐냐?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면도. 1번 면도. 그 다음에 2번 샤워. 좀 씻고 댕기자 이거죠. 그 다음 3번. 저도 지금 렌즈 꼈는데 좀 안경 끼시는 분들은 그냥 우선 렌즈 한번 껴보세요. 이렇게 그냥 이 세 가지 이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언제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 뭔가 이 사람 이 인간 이거 씻지도 않고 다니는데 좀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팅은 해두자 이겁니다. 막 완전 뭐 풀 세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 면도 샤워 그 다음에 렌즈 이렇게 세 가지는 해두자.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뭐 환경은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고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이성 만나는 모든 경로를 제가 말해 드릴 거거든요. 우선 첫 번째 뭐 지인한테 소개받기 그냥 소개받는 거 다 포함되는 거고 두 번째는 SNS 구애가 있는데 SNS로 막 구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여기에는 인스타, 페북, 에타, 블라인드, 뭐 어플,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뭐 이 정도가 있을 거고 뭐 오프라인으로 가면 뭐 학교, 회사, 학원, 스터디, 그 다음에 뭐 모임, 동호회, 그 다음에 뭐 헬스장 뭐 이런 데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으로 쓸만한 거는 클럽, 그 다음에 험포, 감주, 그 다음에 바, 게스트하우스, 그 다음에 종교활동, 봉사활동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좀 시간 많이 걸리고 이런 좀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. 일회용 이런 방법들. 이런 것들 말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번화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저는 뭐 카페에서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뭐 주에 뭐 5번을 글을 쓴다고 하면 4번은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를 가는 거예요. 근데 주에 한 번은 좀 사람 많은 번화가를 한번 매주 간다.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좀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. 번화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기. 그러면 방문해서 뭐를 해야 되냐? 뭔가를 딱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본인 할 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카페에서 뭐 그냥 친구랑 뭐 수다 떨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카페에서 공부해도 되고 그래서 최소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번화가에 가주자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왜 제일 좋냐면 이 위에 말한 것보다 이게 왜 제일 좋냐면 우선은 저 위에 말한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마음에 드는 이상형과 최소 스칠 그냥 마주칠 확률이 진짜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예요. 저 위에 나오는 모든 걸 다 해도 그냥 번화가에 1시간 서 있기만 하잖아요.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창밖 바라보면서 그냥 보이는 그런 이상형들이 이 위에 나온 이 모든 방법보다 더 많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위에 나온 모든 방법에서 뭐 이상형이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요. 그게 제일 문제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뭐 가만히 있으면 생기냐?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. 본인이 진짜 잘생긴 게 아니면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차은우 소리 듣는다. 그런 게 아니면 당연히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가서 그냥 외국인처럼 그냥 스몰 토크 하세요. 그냥 외국처럼 가서 그냥 재밌게 스몰 토크를
하는 게 목표다.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말 거는 게 저 위에 나온 거보다 좋은 이유가 뭘까? 왜 이 방법은 특별하고 사기라고 불리는 걸까? 우선 첫 번째, 목적을 숨기지 않아요. 그냥 약간 그러니까 좀 돌려서 접근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목적을 숨기지가 않으니까 시간 뭐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목적을 숨기지 않고. 그 다음에 두 번째,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.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거절을 당했다고 해볼게요. 근데 그런 여자, 그러니까 그렇게 난 분명 지금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갔잖아요.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 또 나와요. 그냥 조금 기다리면 또 나와요. 심지어 우린 주기적으로 방문하잖아요. 그러니까 또 나오기 때문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. 이래서 사귀고. 그 다음에 세 번째, 돈이 안 들어요. 돈이. 뭐 물론 교통비 정도는 들 수 있겠죠. 뭐 많이 들면 뭐 한 5천 원 들라나? 대중교통 비용. 그래서 뭐 교통비 말고는 돈이 안 든다.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막 돈 쓰고 이럴 필요도 없고, 그다음 뭐 소개팅 어플 막 이런 데서 뭐 돈 쓸 필요도 없고, 그다음에 뭐 소개받으려고 막 뭐 할 필요도 없고, 그냥 돈이 안 든다. 이게 제일 좋고요. 그다음에 뭐 감정 소비도 없겠죠. 돈도 안 들고 감정 소비도 없고.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진짜 사기인데 그냥 능동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 만날 수 있어요. 그냥 딱 원할 때 만날 수 있다. 이게 진짜 사기죠. 예를 들어서 나 지금은 좀 내가 하는 사업에 몰두하고 싶다. 이러면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 그냥 사업에 몰두하고 싶다. 이러면 그게 아예 끝나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만날 수 있다. 이런 게 있는데 이 위에 나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 있잖아요. 그 방법들은 이걸 전부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. 절대로.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잘생긴 아까 말했잖아요. 차은우 같은 사람. 차은우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걸 전부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그냥 뭐 주에 한 번, 근데 주에 한 번도 많으면 그냥 2주에 한 번, 2주에 한 번은 번화가에 조금 뭐 최소 1시간이라도 좀 있어 보자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터디 이런 걸 하더라도 그냥 번화가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. 그냥 뭐 우리 동네 스터디 이런 데 가지 말고 뭐 홍대 스터디, 강남 스터디 뭐 이런 데가 뭐 더 많긴 하겠지만 그런 데로 가세요. 알겠죠? 그럼 이상으로 20대가 돼도 연애하기 힘든 이유 세 가지랑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